절대로 골반 기정은 과긴장이라는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만성전립선염,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환우분들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의 유무이고요. 두 번째는 균의 유무예요. 세 번째는 골반 기저근 같은 근육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많은 분들도 대부분 이 세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항생제 복용을 통해서 염증이나 균이 제거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꽂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전문가들이 골반 기저근이 과긴장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과긴장과 반대되는 말로는 저긴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긴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긴장도보다 높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저긴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긴장도보다 낮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과연 정상적인 긴장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상적인 긴장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고 어떤 수치에 기준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양팔이나 양다리를 한번 만져보실게요. 좌우를 비교해 보시고 어느 곳이 조금 더 딱딱하고 더 긴장도가 높은 것 같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한쪽의 긴장도가 높게 느껴지셨다면 과연 이곳이 정말로 과긴장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곳이 정상적인 긴장도이고 반대쪽이 저긴장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상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키가 190인 사람이 있고요. 170인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대적인 높낮이는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정상적이고 누가 비정상적인지 기준을 내릴 수는 없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신체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10kg을 들 수가 있고 누군가는 50kg을 들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10kg을 드는 사람이 비정상인가요? 혹은 50kg를 드는 사람이 비정상인가요? 우리는 정상의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기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시드린 두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수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육의 긴장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정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전통적으로 저와 같은 물리치료사들은 손으로 긴장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손의 감각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천차만별이고 상당히 주관적인 측정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긴장도를 측정하는 행위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제가 며칠 전에 환자분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환자분께서 어느 한 곳을 내원을 하셔서 거기서 골반 기저근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셨다고 해요. 평가가 끝나고 나서 해당 전문가가 환자분께 골반 기저근이 약간 과긴장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아무래도 긴가민가 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러한 검사들도 처음이고 심적으로도 긴장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라고 되물었는데 해당 전문가께서는 아니요, 제가 많이 해봐서 손을 넣으면 딱 알아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유도 없는 채 나온 답변에 저는 실소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2002년 체계적 고찰 문헌에 따르면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가 증가하거나 과할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2023년도에 또 다른 체계적 고찰 문헌에서는 골반 통증과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 사이에 선형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근거로서는 우리가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과긴장이 되어 있다 한들 이것이 환자의 증상이나 통증과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긴장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골반 기저근 마사지를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목이 뻐근할 때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 통증도 줄어들고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뻐근해지는 것처럼 이것 또한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골반 기저근 마사지를 일시적인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골반 기저근이 과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긴장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긴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이것들을 이완해야 되고 스트레칭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단어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증상 완화를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누군가는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는 거의 금기시된다라고 알려지는 케겔 운동이나 골반 기저근 운동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식음료의 조절을 통해서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진단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회복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지도 하에 여러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행위들은 우리가 모두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골반 기저근 과긴장이라는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원래 일상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최초 남성 골반 건강 전문 물리치료사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골반 기저근 과긴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